사주입니다. 네, 댓글창을 열었더니 힘을 주시는 응원글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앞으로 열심히 또 여러분들 잘 따라오게 항상 공부하고 항상 노력하는 자세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뭐 댓글창을 열었으니까 댓글창에 달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먼저 해드리고 이제 토에 관한 한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면으로는 뭔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저는 글을 쓰는 걸 참 불편해해요. 차라리 말이 편한 사람이라 댓글에 대한 대답을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쌍둥이 사주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쌍둥이 사주는 이제 성별이 같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란성 같은 경우나 성별이 다른 경우는 대운의 방향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현저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성향도 그쵸. 대운 자체가 방향이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을 경우에는 결국 배우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배우자가 그만큼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댓글에 보니까 대운에서 세운에서 간지하고 육합, 삼합이 올 때 어떤 합이 우선이 되는지. 네, 일단은 내 글자에 가지고 있는 글자와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글자는 합이 돼서 내 안에 있던 글자의 변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만약에 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운에서 유가 오면은 진의 성격은 유와 합쳐지면서 금의 성격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그 변화가 나에게 금이라는 속성 자체가 용신이면은 좋은 작용을 할 테고요. 금이 기신일 때는 이제 안 좋은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특히나 진이라는 글자가 용신이었을 때 이제 그 글자가 기능을 잃어서 다른 글자화 됐기 때문에 용신이 어찌 보면은 기능을 못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이라는 글자가 흉신이었는데 유와 합쳐지면서 금의 성격이 강해지는데 금이 내 사주의 용신이면 굉장히 진 자체가 좋은 모습으로 변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육친이나 육친에 관한 문제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십성에 관한 문제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가령 그게 재성이라면 재성의 변화 같은 것들. 재성의 변화라면 뭐 여러 가지 여자에게는 이제 아빠, 친정 아빠일 수도 있고 또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아버지, 그죠? 여자, 돈 이런 쪽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월주나 일주 충일 때와 운이 일간을 극하여 들어올 때 어떤 쪽이 더 안 좋은지. 일단은 이제 충은 반드시 합으로 인해서 충이 깨지죠. 합은 충에 의해서 깨져요. 가령 진술충이 있으면은 유금이 오면은 진유합으로 해서 진술충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 사주에 그 글자가 기신일 경우에는 오히려 충을 해서 오히려 좋은 경우들도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게 용신일 경우에는 충의 영향력이 뭔가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많이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천간에 이제 극이 올 때, 천간에 극이 온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관성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관성이 온다는 뜻인데 신강한 사주 입장에서는 관성을 이제 잘 쓸 수 있는 입장이죠. 잘 쓸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그 직장 내에 승진이나 좀 좋은 위치로의 변동 같은 것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신학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극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힘들죠. 힘들어요. 일단 첫 번째 느낌은 힘들다. 근데 내 사주 안에 그 극하는 글자가 만약에 무토일간인데 극하는 글자가 이제 간목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기토가 있으면은 간목을 또 잡아줄 수 있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겁재가
내 살을 막아주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겁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때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나를 도와주는 세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경금일주에 연간에도 경이 있는데 가분이 들어와 갑경충이 되면 연간이 충을 대신 받아 일주의 충이 조금 덜한지요. 네, 경일 경우, 연간의 경경일 경우, 이렇게 이럴 경우에 이제 갑이 오죠. 갑이 오면은 얘가 먼저 충이 당하죠. 충은 무조건적으로 뭐 금목은 아니에요. 이 목도 충격을 받고 금도 충격을 받아요. 충이라는 것 자체는 둘 다에게 폐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목이 더 당하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얘가 대신 막아줬죠. 얘가 대신 이제 간목의 충을 막아줬어요. 막아준다는 거는 일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막아줘서 비견이 좋은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희생은 치러야 된다. 희생은 결국 뭐예요? 얘가 이 편제를 가져갔다는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얘가 편제로서의 충을 받아주는 대신에 내 편제를 가져간다는 뜻도 되는 거니까 양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비겁은 항상 대신 받아주는 대신에 너 나한테 이건 내놔 라는 희생이 또 같이 오는 그런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을 취해주지 않았지만 비견겁이 없고 9월생이라 신약한 신금 일간 일주에 병화운이 와서 병신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봅시다. 신, 유, 그쵸? 유. 그래서 운에서 병화가 와요. 그러면은 일단 관이 온다는 거는 병화가 관과 합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정관과 합이 되면 일단은 첫 번째 현상, 불편하다. 합이라는 건 상당히 불편하다. 내가 관의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양면으로 보면 병화의 가치를 신금의 가치를 병화가 높여준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내 위선도 쓰지만 그만한 희생은 내가 불편하고 더 회사에 예속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옛말에 그 왕관을 쓰는 자는 그 무게를 이겨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죠. 왕관을 쓰려면 결국에는 그 무게도 감당을 할 수 있어야지 왕관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6월이기 때문에 근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병화가 충분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인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월지를 득했다는 거는 중화나 신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병화를 능히 쓸 수는 있지만 내가 병화에 많이 묶여서 살아서 삶이 좀 불편해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사주에서 신금이 임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병화가 두렵지 않죠. 일단은 신금은 이 병화를 받아서 바로 임수로 방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병화를 능히 두렵지 않고 본인이 왕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해소가 되잖아요. 이거랑 받았으면은 합을 받았으면 이걸로 해소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네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합이라는 건 상당히 불편하다. 본인이 어느 정도 신강해야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받은 걸 뱉어내는 성분이 있어주면 아무래도 그 무게감이 쌓이는 것을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비견겁이 있으면 일단은 대신 충유와도 맞아줄 수는 있다. 그 대신에 분명히 맞아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희생은 재를 나누거나 관사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관살이라는 거는 결국 뭐 직업이나 그죠? 어떤 명예, 권위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니까 왕관을 본인이 쓰고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면이야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비경옥과 그 무게감을 나눔으로 인해서 본인이 덜 힘들어지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신약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고요. 신강은 오로지 내가 그 왕관을 차지해서 그 무게감도 이겨내리라 라는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토에 관한 한방 정리, 오늘 토에 관한 한방 정리. 저는요 아직도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강을 찍을 때랑 지금 400여 강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예요. 절대 완성되지 않았고요.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 저를 즐겁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계에서 일단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본인의 이론이 되게 확실하다, 맞다라는 100% 확신을 가질 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내 생각도 변할 수 있다라는 항상 그 여지를 둬야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에 찬 그런 강의를 잘 하지를 못해요. 아직도 제가 배우고 있고 아직도 새롭게 또 다시 재정립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 강의보다는 하루하루 계속 발전을 거듭해서 점점 나아지는 양질의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토에 관한 한반 정리를 할 거고요. 천간에서는 이제 무토와 기토가 있죠. 무토는 그야말로 이노술 운동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노술 운동하니까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의 토예요. 그죠? 화 운동을 하고요. 그죠? 화 운동을 하고 건토고, 그죠? 수기를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토겠죠. 그 수기가 강력한 사주에서는 무토가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글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기토. 기토는 사유축 운동을 하죠. 그러면은 6월에 장생하죠. 그럼 가을에 장생해서 그다음 어디로 가요? 여름, 그다음 봄. 이렇게 관장하는 기운을 가지고 여름에서 사유축 가을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유축 봄 이거는 가을에서 지금 유금 그다음 신금 그다음에 미토 그다음에 오화 사화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 축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금 그죠? 화 목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활동하지 못하는 시기는 뭐예요? 해자축이네요. 그죠? 해자축 시기가 절태양의 시기인 거죠? 절태양의 시기고 무토도 마찬가지로 해자축 시기가 절태양의 구간이지요. 해자축이 아니네요. 여기 축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술해자네요. 약백부자 술해자가 절태양의 구간이고 그 다음에 무토는 해자축이 절태양의 구간이다. 그러니까 절태양의 구간은 무토가 가장 힘이 없을 때, 그죠? 기토가 가장 힘이 없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자축에는 무토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고 술해자에는 이 기토의 힘이 하나도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기가 와도 견디는 건 무토가 훨씬 더 잘 견디는 힘이 있고 수기를 많이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토 입장에서는 재성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반면에
기토는 이미 습토이기 때문에 습기를 잘 빨아들이지 못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천간에서 개수가 와도 이걸 해볼 수 있는 인자기는 해요. 개수한테. 개수도 기토도 둘 다. 가령 내가 겨울생이라면 운에서 개수가 오면 오히려 개수가 더 셀 수 있어요. 계절을 득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내가 여름생이랄 때는 기토가 더 세겠죠. 그죠? 그리고 대운도 마찬가지로 대운이 만약에 여름으로 지나고 있으면 얘가 힘을 더 받고 있는 거고요. 대운이 이제 겨울로 지나고 있을 때는 개수가 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기극이라는 거는 기토가 개수를 쫙 빨아들인다는 개념을 좀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개수가 힘이 더 셀 때는, 수기의 힘이 더 셀 때는 기토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인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는 기임탁수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생 뭐 기토다, 그죠? 그리고 김이다. 이러면은 기임탁수가 잘 벌어지지 않겠죠. 화생토 받았기 때문에 이 기토가 굉장히 단단하고 습기를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임수에 의해서 기토의 모양 변질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성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임수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재성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겠고, 만약에 기토가 겨울생이거나, 그죠? 아니면 해를 깔고 있거나, 이럴 때는 임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죠. 원래는 수국토인데요. 토국수군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토국수인데, 겨울생이거나, 수기가 좀 많은 기토인데다가 약한 기토, 아니면 해수를 이렇게 깔고 있는 기토 같은 경우는 임수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지죠. 그럼 그야말로 얘는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대운도 마찬가지로 뭐 여름 대운으로 가고 있으면 얘가 더 힘을 받는 거고요. 그죠? 가을 겨울 대운으로 가면 임수가 더 힘을 받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무토는 이제 목을 키우는 토고요. 기토는 사실은 금을 보관하는, 종자를 보관하는 토라고 볼 수 있어요. 가을에 떨어진 종자를 보관해서 얼지 않게 땅속에 잘 열로써 보관을 했다가 이듬해 봄에 그 종자를 틔우는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기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역할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토는 좀 여성적이고요. 의미가. 무토는 양으로서 좀 남성적이고 스케일이 더 큰 면이 있겠죠. 물론 신강신약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이제 제일 복잡한 거는 사실 진술충미, 지지의 토죠. 천간은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간꼴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남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지지에서는 막 형충파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다들 내가 부럽대요. 속도 모르면서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겉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 이 사람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본인의 속까지는 이제 보지 못하는 거니까. 지지는 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상황들, 운마다 올 때마다 반응하는 요소들, 굉장히 빨리빨리 반응하고 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이제 천간이라는 거는 천간에서 내 글자가 이제 정말 중요한 글자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조를 맞춰주거나 이제 너무 억부를 해결해주는 그런 글자나
통관을 해주는 글자나 그런 글자들을 용신이라고 하는데, 가령 그 용신에 해당하는 병화가 있다고 봐요. 일간이 아니라 이게 용신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글자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글자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운에서 딱 신금이 오거나 임수가 오거나 이럴 때 병화를 못 쓰는 현상이 생겨나죠. 그럼 내 용신을 못 쓰게 되는 이 병화나 신금이 올 때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소위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잘 흘러오다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의 용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신사, 그다음 정사 이렇게 있어요. 이분에게 여기 개수. 이분은 이 화에 완전히 노출돼서 특히 신금이 제일 싫어하는 정화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신금은 정화를 무조건적으로 극하는 글자가 용신이 될 수가 있어요. 개수가 용신이 되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관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식신 제사를 해야 되는 사주죠. 얘로서 얘를 제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일각에서 일단 신이 약하면 무조건 인비가 용신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신 강하면 재관이 용신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주 못 봐요. 예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뿌리도 없는 상태의 신금이었어요. 그래서 무신대운이 왔어요. 뿌리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인성과 뿌리가 온 거예요. 좋다고 통변해요. 보통 다 좋다고 통변해요. 좋을까요? 절대 안 좋죠. 이 무토가 이 용신이 개수를 잡잖아요. 그죠? 그럼 편인 도식이잖아요. 이럴 때 몸이 아픈 거죠. 그리고 식신을 못 쓰는 거죠. 그럼 내 몸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아파서 묶여 있거나 엄마 때문에 묶여 있거나, 그죠? 아니면 의지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런 상황으로 이제 편인도식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질문하죠. 왜 내가 신약한데 인비가 왔는데 용신 운이 왔는데 왜 안 좋냐? 글자를 보셔야죠. 그쵸? 글자를 보셔야 돼요. 이게 핵심인데, 이 글자에 이게 딱 묶어버려서 더군다나 화기운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기신인. 그쵸? 좋을 리가 있나요? 그쵸?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겁재운이죠. 지지에서 뿌린 겁재가 왔어요. 그러면 몸이 아파서 도식이 되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비로 돈이 많이 깨질 수 있다라고 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 거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분은 얼마나 이 운을 기대하고 고대하셨겠어요. 그쵸? 근데 막상 닥쳤는데도 좋은 일이 하나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원인을 알려주지 않아요. 잘못 보신 거죠. 그쵸? 근데 실제로 현장에 그런 분들이 상담하세요. 이게 디스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실력 안 되시는 분들이 현장에 정말 많이 나가 계세요.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한 게, 상담자는 마지막 끈을 부여잡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진짜로 풀이해주는 분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희망을 갖고 절망을 하고, 그죠? 용기를 갖고 포기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의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통변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대단한 인생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운이 온다면 분명히 알려드려야겠죠. 대비를 하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시라고 알려드려야 되는 게 상담해주는 사람의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엉뚱하게 하다 보면 나쁜 대운을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쁜 운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준비 없이 갑자기 운에서 나쁜 운이 오면 어쩔 줄을 몰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좋은 운이 와요. 근데 좋은 운이 오는데 잘못 봐서 그 운이 나쁘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좋은 운이 오면은 미리 그 좋은 일을 위한 밑밥을 깔아놔야 되잖아요.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냥 정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좋은 나쁜 운이니까 그냥 이대로 조용히 지나가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 운이 좋은 일로 발발하기가 힘드는 거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운임에도 좋은 운을 못 쓰는 상태가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사람 하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직업군에 계시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되고 또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술충리 볼게요. 진이라는 글자는 용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묘진, 방압의 글자,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토, 목의 운동을 하는 토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목방압하고 있는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을, 개, 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월에는 뭘 알아? 무토의 땅에다가 을목을 키우고 거기에 개수를 뿌려라 라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진월은. 그쵸? 이게 진이라는 글자가 월지에 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 글자에도 있을 수 있죠. 이 월지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무토의 땅에다 을목을 키우고 개수로서 촉촉하게 을목을 잘 키우라는 그런 사명인데 천간에 뜬 글자가 엉뚱한 글자가 떠버리면 본인이 태어난 소명과 내 삶은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좀 꼬이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계절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 천간에 딱 제대로 투관이 돼 있고 그 글자가 다 살아있을 때 정말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월에 할 일이 아닌 엉뚱한 글자가 천간에 투각이 돼 있으면 삶을 복잡하게 꼬이게 그렇게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이라는 게 이제 월지에 있을 때는 그런 계절을 논할 수 있고요. 나머지 글자 네 자리에 이제 월지는 했고 나머지 세 글자에 있으면 조후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되죠. 조후. 월지는 계절적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조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진은 진토로서 목을 키우는 토예요. 그죠? 목을 키우는 토예요. 그래서 간목과 을목이 상당히 좋아하는 글자고 봄과 여름을 이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능동적인 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글자죠. 생명력이 살아있는 글자, 지렁이가 꿈틀꿈틀하는 글자, 영양가에 있는 글자, 그죠? 그 글자고 이 진토가 사주 안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글자일 경우에는 충이나 합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야지 진정으로 이 진을 잘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갑진이라고 태어났어요. 갑진이라고 태어났는데 자시로 태어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진토가 진토로서의 기능을 좀 상실한 거죠. 그러면 진토가 거의 흙탕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간목을 담아내기에는
많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겨울생이면 겨울생 이럴 경우에 진토의 개념이 많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그죠? 근데 진은 진으로 있어야죠, 사실은. 그쵸? 근데 자로 있음으로 인해서 수기가 좀 많이 가중이 돼요. 그래도 조우적인 측면에서는 여름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진도 있지만 또 뭐 해 이런 경우 진토가 해수를 본다는 건 거의 기임탁수의 의미잖아요. 기임탁수의 의미고 해수, 진토 격각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예요. 수도 강하고 토도 강하기 때문에 1대1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제대로 벌어질 수 있는, 물과 토가 제대로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물과 토를 다 쓰기가 어렵고요. 아까 자진 같은 경우는 통일이 돼버렸잖아요. 수로. 확실하게 한쪽이 한쪽을 합해서 먹어서 이겨버려야지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해와 진은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진으로 있는데 여기 유금이 있다거나 운에서 유금이 와요. 그러면은 이 진토는 간목을 지지해주는 땅인데 이 진토가 뭐예요? 자갈 땅이 된 거예요. 자갈 땅이 돼서 뿌리를 내리는데 자꾸 자갈을 피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목 입장에서는 편한 진토는 아니죠. 진토인 줄 알고 뿌리를 뻗었더니 안에 자갈밭이더라. 그죠? 서리빨도 서 있고 안에 막 커털칼로 이렇게 내 뿌리를 갉아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유금을 운에서 합해주는 운이 좋겠죠. 뭐, 사나, 그쵸? 사나, 유, 이런 걸로, 사나, 축이나, 이런 걸로 합하는 운이 오면은 이 진토를 제대로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진술충 같은 경우는 유금이 진술충은 안 벌어지게 하기 때문에 충은 안 벌어지게 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면 이 간목은 조금 더 안정될 수는 있겠죠. 안정되는 대신에 자갈밭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도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다 좋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100% 완벽하게 좋은 변화로 오는 건 없잖아요. 항상 뒤에 뭔가를 희생을 딸고 오는 그런 운들이 대부분이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고민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합이라는 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합은 좋고 뭐 총은 나쁘다고 하는데 합이 또 너무 많다 보면은 사람이 현실에 안착하고 안주할 가능성도 높아요. 발전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더딘 거죠. 충이라는 건 인생이 요동을 치는 거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나의 경험치가 쌓이고, 그죠? 그 경험치가 계속 내 안에 획득이 되기 때문에 변화 변동에 굉장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장착할 수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이 많은 사람들은 빠른 대처, 그게 가능한 거고요. 합이 많은 사람들은 변화 변동이 오면 놀래서 움찔하는 사람들인 거죠. 어쩔 줄 몰라 하고. 네, 그럴 수 있어요. 조우로서 진토는 수기를 머금은 토다. 그죠? 심자진, 수운동을 하는
수운동의 끝에 글자이다. 그죠? 그래서 진중에 개수가 딱 들어가 버리죠. 수운동의 끝이에요. 목을 담고 있고 수운동의 끝에 글자예요. 진 다음에는 이제 사오미가 오잖아요. 그쵸? 여름이 와요. 여름이 오려면 수가 없어져야지 여름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수가 있는 상태에서 여름이 올 수가 없어요. 불은 수에 의해서 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에다가 수를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야지 이제 화가 안정적으로 딱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화를 쓰기 위해서 이제부터 4월부터는 그 다음에 진술 술토는 일단 개, 그쵸? 그리고 술토는 10월의 토죠. 그리고 술토는 이제 완전히 모내기가 끝나고 걷어들여서 그 걷어들인 작물을 창고에다가 그득그득 보관해 놓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관해놔. 그럼 굉장히 풍요를 상징하죠. 풍요로워요. 농번기가 지나서 농부들이 곳간에 그득그득 작물들을 쟁여놓으면 겨울 동안 고스톱도 치고, 그죠? 막걸리에 김치전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술토는 이제 해자축을 대비해서 해자축 수가 오려면은 화를 지켜야 되잖아요. 화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에다가 화를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보관이 되는 거예요. 해자축이 와도 이 화가 안 꺼지는 거죠. 여기 안에 정화는 꺼지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종자가 이 안에 신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신금이 열로 인해서 보관이 돼야지, 땅속에서 보관이 돼야지 죽지 않고 종자가 겨울을 나서 이듬해 봄에 인월에 뿅 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자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종자고, 이 소중한 종자가 이 수기에 얼어서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화기를 이때 여기 땅속에다 넣어서 이 종자를 보관하는 개념도 있고, 해자축, 수기가 오기 때문에 빨리 화기를 이 토 속에 넣어버려야지 해자축이 올 수 있는 그런 개념도 되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화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종자가 보관된 땅이다. 영양가 있는 글자다. 그쵸? 그래서 진이나 술은 이제 괴강의 글자죠. 괴강의 글자고, 양의 글자고, 그쵸? 가을의 글자죠. 술토는 영양가 있는 가을의 글자다. 그래서 신유술 이렇게 지지에 방합을 짜고 있거나 아니면은 유술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술토를 사실은 토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금으로 보셔도 돼요. 이렇게 묶여 있을 경우에 하나로 금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토로 볼 경우에 통변에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그럼 이분은 굉장히 가을 성분이, 금 성분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 성정에서도 금의 성정이 강하게 보이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술월일 경우에는 이제 술월에는 하는 일들이 종자를 땅에다 묻어서 화에 의해서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화기를 보관하고 종자를 보관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천간에 그런 글자들이 투관이 되면 본인이 태어나는 계절에 맞는 글자가 투관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소명과 본인이 살아가는 모양이 같을 수 있으니까 뭔가 불협화음이 안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 글자와 전혀 다른 운동을 하는 글자들이 천간에 노출이 됐을 때는 본인이 타고난 소명과
본인이 부여된 살게 되는 그런 삶은 이질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인생이 좀 안 풀릴 수가 있고 다사다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술이라는 건 가을 개념의 토다. 그리고 인호술, 화 운동의 마지막이다. 이 화 운동의 마지막은 왜 술토를 화 운동의 마지막이라고 하느냐? 이 해자축 수기가 오려면 화기가 꺼지면 안 되잖아요. 화기가 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화기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야지 안 꺼지는 거잖아요. 화생토로. 그래야지 해자축이 와도 이 종자가 보관될 수 있기 때문에 안에다가 화를 저장한다는 개념. 뭐를 하기 위해서? 종자를 겨운에 얼어 죽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술토는 또 느낌이 가을의 토니까 굉장히 쓸쓸하고 삭막하고 뭔가 멜랑콜리하죠.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 다음 굉장히 종교적인 글자이기도 해요. 술토가. 그래서 술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뭔가 그 화계의 개념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화계 아시죠? 영화로움을 덮는다. 그러니까 약간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과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계시는 분들, 정신적인 영역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술토, 술토는 일단은 오 이렇게 만나면은 이럴 때는 술토가 토로서의 기능보다는 화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죠? 화가 무지하게 강한 거예요. 이럴 때는 만약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힘들어지는 거죠. 금이 화에 의해서 화세력이 커지면서, 그죠? 얘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사. 이럴 경우는 금의 기운이 되게 강하죠. 그리고 사화를 끌고 와서 금으로 만들죠. 이럴 경우에는 이게 다 금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죠. 화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럼 사화가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운에서 오화가 오거나 미토가 오거나 이럴 때는 사화가 이 본질, 화로서의 본질이 살아나니까 화와 금의 본격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세느냐는 이제 운에서 그 글자를 강하게 해주는 글자가 올 때 그 글자가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통변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인신사해라는 글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성격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금으로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은 수로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는 언제든지 목으로 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는 언제든지 화로 변할 수 있다. 역마지에 있는 글자들은 항상 그렇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들은 그 본질, 속성이에요. 순수한 모습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겠죠. 그리고 끝에 있는 이 글자는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오화를 만나면 화기운이 강해지는 토가 되는 거고, 이렇게 유술, 이렇게 만날 때는 금이 굉장히 강해지는 토다. 금성분이 강한 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유금, 이럴 경우에는 운에서 진토가 온다고 해도 진술충을 바로 때리기보다는 진유합으로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충의 현상은 덜하다,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이 유금이 수운공유예요. 고마운 인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자리에 해당하는 위치일 수도 있고, 그 십성에 관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여간 이 자리에 있는 이 유금이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술은 언제든지 오화랑 붙으면 여름 성격의 토, 그 다음에 유나 신하고 붙으면 가을의 토로서 성질이 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 축. 축은 참 고집스러운 글자죠. 소이기도 하고요. 소는 은근과 끈기, 무던하게 하죠. 그리고 축토는 생명을 완전히 최고로 압축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인월에 목이 태어나잖아요. 최고로 압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축은 저축의 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많이 쌓다 보면 집착이 생길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축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발산과는 거리가 멀다. 와신상담하는 글자죠. 참고 때를 기다리는 글자예요. 이 인목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아야겠습니까? 그죠? 축은 2월의 글자죠. 2월달의 글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해자축, 수방합 하는 글자고요. 그죠? 수방합을 짤 때 수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죠? 그리고 운동은 사유축 운동을 하죠. 사유축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금운동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안에 신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의견이 분분한데 뭐 저도 지금의 제가 뭐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그 조토불생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토는 마른 토는 금을 생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조토에 해당되는 건 미토와 술토예요. 그죠? 왜 조토가 생금하지 못하느냐? 미토 안에는 정화가 있죠. 술토 안에도 정화가 있죠. 그러면 금이 오려는 걸 먼저 정화로서 막는 거예요. 금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결코 금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금이 오면 키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금이 오면은 금을 녹여버리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생하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금은 반드시 수기에 의해서 생해지거든요. 수기에 의해서 생해지기 때문에 지장간에 수기를 가지고 있는 토에게서만 생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토와 진토, 여기 안에 개수가 있고 여기도 개수가 있죠. 이 수기가 있어야지만 이 금을 화가 오더라도 금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서 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죠. 언제든지 뭐 화가 와도 꺼져버리니까, 그죠? 화가 와도 꺼져버리니까 생금이 가능한 글자가 되는 거고, 정화가 있다라는 건 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냥 녹여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토불생금이라는 말이 만들어졌고요. 뭐 때로는 조토가 왜 불생금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조토 안에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화급금을 먼저 한다. 화 때문에 금이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금할 수 있는 토는 수기를 가지고 있는 토여야지 생금을 할 수 있다. 화가 와도 언제든지 수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금을 지킬 수가 있는 게 바로 수죠. 그래서 조토불생금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축, 이거는 와신상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자식까지는 그래요. 뭔가 바쁘거나 잠이 안 와서 잘 수도 있겠지만, 못 잘 수도 있겠지만 축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음 날이 막 엄청 걱정되잖아요.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때죠. 잠 안 자게 되면은 너무너무 깨어있는 게 괴로운 시간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각종 번빈과 번뇌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대라고도 보이고요. 그리고 1월이라고 봐도 2월이라고 봐도 사실은 제일 추울 때잖아요. 그죠? 너무 추워요. 그때 사람들은 뭔가 발사능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보일러를 트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축은 은근과 끈기, 집착, 와신상담, 잘 참고 폭발성도 강하죠. 축이 화를 보면은 완전 폭발해 버려요. 응축되어 있던 것들이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 원진도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축구가 이렇게 완전히 강력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화가 오면은 거기에 갑자기 열이 가해지는 거니까 축토가 응축되어 있던 게 확 풀리면서 터져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국에 축의 원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기질이 강하세요. 잘 참다가 우화가 올 때마다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축의 응집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화에 의해서 이 축은 풀어진다, 터진다. 그 다음에 축은 종자를 보관하고 봄에 종자를 낼 수 있도록 잘 보관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겨울로서의 토죠. 이게 잘못되면은 종자가 죽어버리면 새로운 생명이 자연의 연속성상으로 계속 나타나야지 돌아가는데 생명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생명이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은 어떤 상황에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이 종자가 살아서 봄에, 인월에 팡하고 우리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관되고 지켜져야 되는 그런 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축이라는 건 개, 신, 기. 그럼 뭐예요? 일단은 축토 안에는 이렇게 개신기가 들어있어요. 그 모습은 신금 종자가 기토 땅에서, 근데 기토 땅은 어떤 땅? 촉촉한 땅. 촉촉한 땅에서 신금이 부풀어 있는 상태예요. 종자가 부풀어 있다가 인월이 되면서 그게 땅 위로 팡 하고 터져 나오는 게 간목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간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점은 인월이다. 자연 원리적으로 보면은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니까 해월에 장생을 하지만 우리 눈에는 언제 드러난다? 인월에 드러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인월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토는 일단은 생명을 보관하는 토지, 생명을 살리는 토는 아닌 거죠. 그죠? 생명을 보관하는, 종자를 보관하는 개념의 토다. 생명을 틔우는 토는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리빨리 가득 차 있는 겨울의 동토죠. 그러니까 엄동설안의 토다. 엄동설안의 토예요. 융통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추워서 잔뜩 움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변의 상황이 아주 작은 어떤 변화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너무 응집되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변화 변동에
융통성이 상당히 작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토일 수 있죠. 축토. 그다음 또 축토가 뭐가 있을까요? 축토. 축토는 그야말로 탕화의 의미가 있죠. 그야말로 탕화. 탕화라는 건 결국에는 아주 응집되어 있던 성분이 팡 하고 터지는 게 탕화거든요. 응집성이 굉장히 강한 글자다. 압축성이 굉장히 강한 글자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겨울의 끝자락 토고 굉장히 차가웠고 춥고 생명이 이 안에 종자가 있는 그런 토지, 생명을 틔우는 토는 아닌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원국에 이제 충미가 있어서 항상 충미충이 이렇게 있거든요. 충미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여기에 묘를 가지고 있어요.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계속 충미충 계속 됐겠죠. 변화 변동이 엄청 많으니까 제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작은 변화에도 소심해서 상처받고 흔들리고 융통성이 없으니까 또 얼마나 매사 온몸으로 그 위기를 받았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 묘라는 글자가 활성화되는 시간대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이제 이걸로써 미토를 합을 통해서 묶어줘서 충미충의 현상을 줄였죠. 그러면 저는 이제 뭘 쓰고 살란 얘기죠? 이 묘를 쓰고 살란 얘기예요. 식신을 쓰고 살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미토는 개수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절지죠. 절지는 아니고 묘지죠. 한여름 사막에 내리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개념의 비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묘를 틔워서 을묘를 틔워서 이 나를 힘들게 하는 미토를 꾹 목국토 해줘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미토라는 살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을 꼭 쓰면서 살아라 라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식신이 잘 쓰고 살았어요. 계속적으로 예전에도 교육업에 있었고요. 지금도 교육과 상담을 계속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식신을 아주 잘 쓰고 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 사람들, 사회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들을 저의 식신으로서 제살해주는, 위로해주고, 그쵸? 힘든 부분을 해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 미토는 일단은 목방합을 짜면은 뭐예요? 사옴이죠. 여름의 토예요. 여름의 토.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고 조열하고 아까 수토는 뜨겁지는 않아요. 그냥 조열한 토예요. 정화가 수분을 그냥 증발시켜서 조열하게 만든 토인 거고요. 미토는 뜨거운 토예요. 열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토죠. 사막토예요. 사막토. 그 다음에 동물로 하면은 양이죠. 양은 평소에 온순하죠. 그러다 화나면 한번 들이받죠. 그럴 때는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토도 욱의 대명사예요. 욱. 평소에는 순한 양처럼 있다가 본인이 한번 너무 화가 나면 욱하는 방식으로 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주에 미토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항상 자기 안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인드를 항상 잃지 않으시면서 사셔야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합운동은 해, 묘,
미 운동을 하자. 목 운동을 해요. 그러면 목 운동을 한다는 건 이제 목 운동을 하기 때문에 미에다가 목을 넣는다는 거죠. 왜요? 다음에 이제 가을 대운 금기운이 오죠. 금기운이 오면은 이 목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목이 금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밑속에 넣어야지 이제 금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목을 보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목을 보호하는 개념으로서의 미다. 그리고 미 중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이 와도 이 미토에는 아직은 힘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가을 기운이 오면서 이제 밑속에 나무를 넣고 목을 넣고 이제 생명 운동은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인 생명 운동은 끝나고 그 뒤부터는 수렴, 걷어들이고 뭔가 저장하고의 기능이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그죠? 해묘미. 그래서 미 중에는 미 정을기. 그쵸? 맞죠? 정을기. 일단은 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 뜨거운 도다. 그죠? 그리고 을목을 넣었어요. 왜? 다음에 가을이 오니까 금으로부터 을목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안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토다. 그럼 뭐예요? 을목이, 그쵸? 들어있는 땅인데 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뜨거운 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음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계절로 보면 양의 끝단이죠. 거의. 양이라는 건 봄, 여름이죠. 계절로는 양의 끝단이고 글자로 보면은 음의 글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다음에 신유술 해자축은 음기운이 이제 많이 강해지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죠? 음기운이라는 건 생명을 키우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죠? 내사주에 이제 이 계절로서의 양의 글자가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확산하고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활동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수가 강한 분들은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뭔가 아주 활동적인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지만 굉장히 내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약간의 그 도끼도 있을 수 있어요. 겨울 동안에는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와신 상담을 하다 보면 도끼로 무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봄, 여름은 목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막 드러내고 발산을 많이 해요. 그러면 실수도 많겠죠. 그냥 걸음망 없이 그냥 내뱉으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특별히 그거를 그 사람을 디스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젊음의 열기로 그냥 말하는데 걸러지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실수도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봄, 여름의 글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말할 때 신중하고 좀 더 생각을 갖고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 겨울, 금수가 사주내에 금수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친화적인 모습, 인간 친화적인 모습을 가지도록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그닥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진짜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상태가 가장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리고 가을, 겨울은 이제 뭐 수렴의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확산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진중하고 묵직한데 좀 음울해 보일 수 있고 어두워 보일 수는 있어요. 내사주에 봄, 여름 성분이 강한 분들은 이제 천천히 내뱉고 생각하고 내뱉고, 가을, 겨울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노력, 오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지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미월은 이제 목운동을 끝내고 이제 금운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쵸? 그래서 양의 끝단이에요. 양의 끝단. 미토는 여름의 끝단. 그쵸? 그래서 일단은 토에 관한 거는 뭐 다 했네요. 본의 아니게 또 수업이 길어졌네요. 저도 계속해서 배우는 입장이고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과 그걸 나누고 교감하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고,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도 계속적인 자극이 필요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올리는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찌 보면은 자아 성찰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같이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